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이번에 좀 쉬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한 일주일 영상을 못 올린 것 같은데요. 지난주 사실 영상을 올릴 이슈도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3월 들어서 주식시장에 좀 날씨가 최근에 따뜻해진 만큼 봄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 FOM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FOMC가 이제 긴축을 시작하는, 즉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올해 2022년 그런 첫 회의가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원자재 관련 유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상당히 계속 짓누르는 그런 공급망 이슈마저 다시 불거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또 중국 증시가 2020년 5월 이후에 특히 테크 지수나 헬스케어 그리고 홍콩 H지수 이런 것들이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중국 증시 폭락과 함께 국내 증시도 역시 피해갈 수 없는 하락이 오늘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올해 들어서 개인이 여전히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 계속 던지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그 와중에 LG의 에너지 솔루션 그렇게 비싼 비싼 주식을 사면서도 다른 주식을 파는 그런 수급의 외국 현상들이 더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동학개미가 코로나 이후에 줍줍을 하면서 2020년, 21년을 상당히 시장을 좋게 만들었고 수익률을 좋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22년은 지금 동학개미가 많이 주워 담고 있지만 상당히 수익률 측면에서는 저조한 성과를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현상이 사실 가져온 이슈에서 종목들이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 좀 브리핑과 함께 좀 최근에 중국 기술주들 공황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오늘 0.59% 빠졌습니다. 지수로만 보면은 그냥 조금 약세였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플러스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 이상 하락을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뿐만이 아니라 그 셀트리온 제약 이런 시총 큰 바이오 종목들이 셀트리온의 어떤 3인방 효과로 인해서 지수보다 종목들이 더 많이 하락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금주 FOMC 결과에 그런 기대를 거는 투심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악재성이 여전히 CPI가 최근에도 높게 나왔고 미국의 근원 CPI가 6.4%나 레벨이 나오면서 계속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런 부분이 또 외국인 매도세를 같이 원달러 환율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옆에 여기 나오는 게 이제 항생 H지수예요. ELS나 이런 금융상품을 가입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기초지수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옛날에는 진짜 이 2010년 전에는 항생 H 이때 중국발 버블이 터졌던 시기죠. 니만 브라더스가 터지면서 또 중국발 버블이 같이 터진 그런 이슈기도 했었는데 이 항생 H만 보면은 장기적인 투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홍콩에서 외국계 자금의 엑소더스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중국 기업을 때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퇴출 이런 것들이 결국 이 항생 H 지수 중국 본토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게 결국 이 미국의 규제 이런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봉쇄 확산 우려가 오늘 중국 시장을 완전히 더 강타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기술주의 거침없는 매도세,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규제 역풍 이런 것도 또다시 불거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콩과 중국 주식시장 하락세에서 다시 역시 선두에
보인 것들은 중국 기업들의 미국 ADR을 추적하는 지수 골든드래그 인덱스라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난주 이틀 연속 10% 폭락했고 오늘 이게 아시아에서 홍콩 시장에서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사실 나온 이후에 하락세가 더 심각해진 거는 역시 러시아발도 한몫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코스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지수는 선방했지만 종목을 보시면 하락 종목이 거의 3배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아까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이런 코스닥의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에 의해서 지수가 2%나 넘게 폭락을 보였지만 종목들이 반도체나 2차전지 소재 업종에서 급락세를 보였다는 거를 보면은 더 상당히 투심은 얼어붙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에서 원자재 그리고 해운, 조선 이런 시클리커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그래도 보였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뉴스를 제목을 좀 중요한 것들을 뽑아보면요. 환율이 오늘 1240원을 돌파했어요. 그죠? 그리고 홍콩에서 외국 자금 대탈출, 봉쇄, 선진 봉쇄했고, 선전이죠. 퇴출 공포에 4.9%, 중국 기술주 거물 월요일, 홍콩 항생테크 지수가 1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으면 홍콩에 상장된 IT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이런 것들을 항생테크 지수에 편입이 많이 돼 있는데요. 이게 오늘 거의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 정지가 면한 셀트리온 삼형제, 봄나로나 이런 제목도 있었는데요. 사실 회계 부정을 한 거를 증선이도 인정은 했지만 이게 거래 정지 사유는 아니다 이런 이슈였는데요. 셀트리온 3인방은 아직 이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시끄러울 수 있고 회계 부정에 따른 다시 그런 재무에 대한 그런 대차대조비 이런 것들을 만약에 조정하게 됐었을 때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그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주가에서 조심할 경계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에 FOMC가 있는데요. 3년 만에 금리 인상 나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올 텐데요. 연준이 50bp 0.5%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할지 25bp 0.25%의 금리 인상을 할지 사실 확률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쵸?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매크로 상황으로 인해서 25bp로 지금 시장 컨센은 잡혀 있지만 얼마 전에 발표한 미국의 전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7.9% 그리고 근원 CPI 이런 필수 에너지 품목을 포함한 그런 CPI가 6.4% 전월 대비 또 0.4%나 상가하면서 증가하면서 1982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한 그런 모습은 결국 연준의 긴축에 대한 강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연준의 결국 긴축은 그동안 올해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였고요. QT를 동시에 시행할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빅스텝이든 25bp든 시장이 단기 충격을 받더라도 분명히 한 번은 받고 가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 그런 불안정한 어떤 모습을 좀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세 줄 시장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 이 세 줄이 아니라 5줄이죠. 근데 맥락은 비슷합니다. 일단은 홍콩 시장만 보면 올해 들어 최악의 투매 시점 기준이라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중국의 지원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ADR 이런 것들 상장 폐지 이런 이슈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실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그리고 중국에서의 플랫폼 기업들 알리바바부터 해서 텐센트 이런 기업들의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었는데 또다시 러시아 이런 사태와 미국의 상장 폐지 5개 기업 이런 이슈들이 오늘의 또 하락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정말 이제 싸졌다 이런 이슈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또 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연금이
뭐 일부 기업을 계속 사들이듯이 그런 수급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 결과론적으로 어떤 게 맞을지는 역시 시간이 지나봐야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 기록이 유가가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유가가 여전히 100불 위에서 있고요. 이란 핵 협상까지 중단으로 가면서 유가에 대한 고공행진, 기름값이 정말 뭐 휘발유가 2,000원을 넘어서고 경유도 거의 2,000원을 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인플레이션 잡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 제발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 원자재 가격 역시 똑같은 의미에서 뭐 니켈이라든지 그죠? 뭐 원자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폭등 여파가 나면서 뭐 LG 엔솔의 공매도 같이 폭락에 대한 이중구를 오늘 보여준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약세장은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우 혼란스럽지만 약세장을 지나고 나서 결국 집중과 선택은 계좌를 항상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거. 지금같이 시끄러운 매크로 속에서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폭망해. 이런 기업이 있다면 나중에 결국 그 기업은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절호의 기회였다는 거. 이 말씀을 오늘은 꼭 드리고 싶어서 사실 매우 힘드신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뭐야 또 뻔한 얘기 하잖아. 이런 말씀을 분명히 주실 거라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레버리지가 아니라면 숲보다 나무를 봐야 할 시기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결국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또 이런 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전문적인 용어를 또 말을 할 수 있는데 결국 크게 주식을 하면서 한 번씩 수익이 나는 경향이 있어야지 한번 점프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실적 지속 좋아지는 기업을 지금 잘 찾아놓고 근데 주가는 거꾸로 이렇게 그죠? 폭망하는 그런 상태로 보인다면은 결국 집중 투자를 하게 될 경우 그게 그쵸? 결국 그게 히든 챔피언이 나중에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경험적으로 이 히든 챔피언이 이럴 때 결국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계좌가 달라졌다는 거. 매크로에 상관없이 결국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기업을 찾을 때다. 주가가 여기가 바닥이다, 뭐 바닥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가가 바닥론? 지수가 바닥론? 지수 바닥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수 2600, 2500, 뭐 예를 들어 설령 2000을 가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업이지 주가 종합주가 지수가 아닌 것 같아요. 인덱스 투자자에 대한 어떤 투자 뭐 방침을 갖고 있고 ETF만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사실 종목에 집중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매크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도 같이 수급 이슈 속에 빠지는 거. 매수세가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매도세가 조금만 나와도 생각 외로 더 괴리가 발생하면서 더 하락이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겨내면은 결국 나무를 잘 심어 놓으면은 나중에 큰 가시를 얻을 수 있듯이 이번이 정말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가 결국 잘 심어놓은 나중에 꿀 같은 사과를 풍성하게 열게 하는 그리고 그게 점프업이 돼서 주식 투자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시장이 결국 이번 또 어둠이 지나가면 빛으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거의 좀 최근에 몸 상태나 좀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렸는데요. 일단 죄송하고요. 또 다시 지난번에 반도체 좀 뽀개기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자료를 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 드린 대로 분명히 올릴 거고요. 최근에 반도체 시장도 역시 공급망 다시 붕괴 제 우려 때문에 매우 안 좋긴 한데요. 그래도 믿을 거는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반도체가 가장 시장에서 만만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어렵지만요. 결국에는 또 지나가고요. 시장 매크로 이슈는 아무도 이겨낼 수 없다. 그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오거나 매크로 리스크가 오면은 그것은 이겨내기보다는 잘 지나가고 그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자라는 나무를 발견하는 역할 그게 투자의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우 고생하셨고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일교차가 아침과 저녁
그쵸? 점심 큰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